요즘은 병원 광고도 엄청 많고 후기도 많아서 병원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병원 고를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블랙리스트 병원을 좀 줄이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라 하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나 시술을 강제로 아니면 설득을 당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라든지 거짓된 정보로 시술이나 수술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끔은 저도 뭐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병원들을 검색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의심되는 경우가 후기가 조작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은 후기가 좋은데도 이상하게 별로다라고 느껴지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요즘 소비자분들이 별 5개에 대한 거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후기가 있는 병원일수록 더 신뢰도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기들을 읽어보시고 비슷한 패턴에 비슷한 눈에 비슷한 코 모양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형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담을 정말 짧게 하고 바로 할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병원은 괜찮은가요?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야 가성비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 시술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가슴 수술이나 뭐 눈 수술 이런 수술들은 평생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본질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현혹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설명은 실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의사 선생님의 경험을 베이스로 이 수술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설명 듣는 게 중요하지, 그런 현란한 말기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담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싸면 그냥 여기서 할까? 라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격은 없어요. 우리가 쌍꺼풀이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3, 4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기술에 대한 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는 하나의 가치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찍어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하는 거 판단을 할 때, 수술이라는 거는 칼을 대고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외 환자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당신이 한국까지 온 게 먼 거리이고 하지만 수술을 이번 온 김에 다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사해보고 내가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상담하고 다음날 결정하든지 아니면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성형을 했길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디 병원인 줄은 아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은 뭐 3, 40명 되는 경우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병원은 그 선생님의 기술이나 뭐 전문성을 본다기보다 병원 자체의 브랜드를 보고 많이 보고 합니다. 만약에 친구분이 수술이 잘 됐는데 나도 그분한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친구분이 직접 병원에 연락을 해서 그 선생님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외로 제 경험상 환자분들이 눈수술 어디서 했어요? 코수술 어디서 하면 몇 년 전에 했는데 병원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기장에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병원 이름을 찍어 놓는다 하는 게 나중에 10년 뒤 만약에 재수술을 필요할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문의하는 게 제일 좋긴 하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병원 홈페이지도 보면 그 의료진이 누군지 궁금해서 저 클릭을 해보는데 가끔은 경력도 안 나오고 뭐가 인증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한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니면 다른 과 선생님인지. 그래서 수술을 받는 본인이 큰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내가 전문의도 아닌 선생님한테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대한성형외과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기에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정말 잘 된 사진이 많은데 솔직히 너무 달라가지고 결과물을 좀 못 믿겠더라고요. 사람 눈이라는 게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다르면 현혹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AI도 많이 발달했고 이미지 가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영상이 좀 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도 요즘에는 완전히 얼굴도 바꾸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다양한 각도나 다양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번호의 모습이 보인다든지 했을 때 좀 더 내가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 움직임을 했을 때 모양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좀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정리하자면
후기, 상담, 의사, 가격, 사진 이렇게 5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안전입니다. 안전. 내가 만약에 전신 마취 수술이나 뭐 수면 마취든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비가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산소가 구비돼 있어야 숨을 잘 못 쉬더라도 산소를 강제로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병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전신 마취 수술하는 병원은 산소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말만 하는 데보다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거를 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안전해야 돼요. 내가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가 내가 속지 않고 내가 낸 돈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면 수술은 내가 정말 잘한 수술이고 내가 낸 가격보다 결과가 못 미치면 만족을 못하는 수술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시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셔서 좀 더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술을 받길 권유드립니다.